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네 번째 이동근 스페셜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강세업종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강세업종을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테마, 수급, 점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공략법에 대해서는 5일선, 21선,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공략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종 분석에서 조금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이 산업 분석 이론인데요. 이 내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자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업종 분석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철강석 가격의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방산업 쪽에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업황 상향, 그다음에 경기 전체적인 상황인 지금 현재 경기 지표라든지 경기 선행 지수, 후행 지수, 그 다음에 소비자 지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업종 분석 구조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계략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산업 분석에서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가 되겠습니다. 산업 구조 분석하고 자원 기반 이론하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보는 것만 우리는 잡아내면 되거든요.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가 이야기를 한 거는 기업의 성공 요인, 그 다음에 기업이 우호적인 산업 환경, 그러니까 산업 환경이 어떤지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이제 말씀드린 철강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철강석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방산업 쪽의 업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경쟁자가 나오고 구매자가 나오고 공급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가 또 있다라고 하면은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규 진입자,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고, 자원 기반 이론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경기 변동이나 정부의 규제 완화, 시장 상황과 같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오로지 기업이 보유한 내부 자산 또는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이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업황이 처해져 있는 전후방 산업의 상황, 그 다음에 기업의 역량, 이런 내용들을 다 평가해서 정부시장에서는 봐야 된다.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된다라고 보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처한 우호적, 비우호적인 환경, 이런 내용들을 다 봐야 되고요. 업황을 보려고 하면, 반도체 업황을 본다 하더라도 전방산업 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 나머지 어떤 그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경기를 보려고 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지표들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죠. 구매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경기 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수출 수입을 커트제를 적용을 하면서 물동량을 줄일 수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산업의 위치, 그러니까 이제 주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A라는 기업을 가지고 갔을 때 이 A라는 기업이 그 위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휴대폰 산업을 이제 A라는 기업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그 휴대폰 산업이 지금 현재 도입기인지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인 분석도 좋지만 또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신속한 어떤 결정, 이런 내용들도 사실 업황 분석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제 산업의 위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라는 어떤 기업 종목들을 투자를 해서 갖고 있는데 과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도입을 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도입을 하고 하는 시기니까 출발하는 시점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출도 안 나오고 영업이익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보면은 처음 출발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상당히 높을 수가 있겠죠. 그 여기에는 상당한 이제 인내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정 수준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매출하고 그다음 영업이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이제 우리가 성장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장기에서는 매출은 안 나오지만 조금 적지만 영업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도입기에서 누구나 하지 않던 일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도입기는 끝나고 이제 도입기에서 성장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성장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매출보다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보통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16%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성장기 같으면은 영업이익이 30~40% 나와요. 바이오 기업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올 때는 영업이익률이 약 50%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일정 수준 지나고 나니까 영업이익률이 이제 25%, 20% 이렇게 떨어지죠. 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갑니까? 이게 성숙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숙기로 들어가면은 매출은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영업이익이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쇠퇴기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하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딱 A라는 기업, 예를 들어 철강업종이다. 이 철강업종이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다. 우리 산업의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코스닥에 어떤 기업을 했는데 야 이거 메타버스예요. 예,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막 출발하는 산업 쪽이고, 예, 그렇습니다. 뭐 로봇입니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도입기에서 성장기 아직까지 쇠퇴기는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투자 기간을 얼마 정도 잡아야 되겠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 정보 흥망성쇠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꼭 종가 매매라기보다는 종가 매매는 사실 뭐 1박 2일, 뭐 1박 2, 3일 정도 이렇게 보는 거니까 업황의 흥망성쇠는 그렇게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향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종가 매매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을 접목을 할 때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점 예,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게 이제 5G 예,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5G 장비 안테나 이런 쪽이 예,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5G가 처음 이제 도입이 되면서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세대, 2세대, 3세대, 5세대 이동통신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이 도입되는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나지 않다가 이제 서서히 성장기로 들어서면서 매출하고 영업이익하고 폭증을 하기 시작하죠. 급증을 하기 시작하니까 주가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탄성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지나고 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주가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떨어져 버리죠. 특히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제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일정 수준 설비 투자가 끝나고 나면은 거의 이제 설비 투자 요소가 없어져 버리고 관리 요소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업황의 위치를 파악하면은 여러분들의 주가의 어떤 수준 이런 내용들을 접목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가가 상당히 많이 과열됐는데 들어갔을 때 이게 도입 초기다라고 하면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 업종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고점권에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업종이 이제 막 튀어서 올라옵니다. 예,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판단 기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 이게 획기적인 신기술이냐?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관세전쟁이나 무역전쟁이나, 일본 쪽에서 반도체 특수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을 규제를 했을 때 공급자, 구매자 위치에서 갑과 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갑의 위치인지 을의 위치인지. 만약 을의 위치라고 하면은 투자 판단을 달리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대체품의 여부, 진입장벽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슈의 지속 여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우러 분쟁이라든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천연가스라든지 이 원유 관련한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곡물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그 관련한 종목군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뭐 일주일, 1개월 내지는 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공급자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규제를 했을 때 대체품에 대한 여부들 이런 내용들을 판단을 해서 대체품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때는 올라가던 탄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죠. 자, 요거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시즌이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초기에는 진단키트가 상당히 진입장벽이 좀 높았었죠. 그래서 이제 진단키트를 처음에 사용했던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발생시켰고, 주가 자체도 상당히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으로 지나는 거죠. 레드오션으로 지나면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 자체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는 30에서 최고 60만 명까지 나왔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환자 일간 기준에서 200명, 300명 수준 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오히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 자체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먼저 선반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인데 일시적으로 이제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연될 수도 있다, 내지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가스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라고 주가가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지정할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바로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안 그러면 이게 단기적일 것인가, 이걸 분석하셔가지고 빠르게 판단하시면서 이제 주가에 여러분들 접목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본질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강세업종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뭐 공부를 하신다더라도 반도체 애널리스트만큼 또 수준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 능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화학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철강이라든지 뭐 해운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면은 사실 막대하죠. 그 막대한 방대한 부분들을 특정 어떤 섹터만 찝어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배치가 돼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업종 리포트를 갖다가 매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분석하는 방법도 요령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요령이 있어야만이 또 이거 빠르게 잡아낼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종가 매매보다 조금 이제 중기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뒷자리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리포트를 참고를 하실 때 목표가 상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인데 지속적으로 10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매수 의견은 계속해서 매수를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보면은 10만 원에서 그냥 10만 5천 원으로 목표가를 올리면서 매수 의견을 내줘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10만 원에서 9만 원을 내리면서 또 매수 의견을 내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하향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내리는 게 아니고 목표가를 올려가는지 올려가면서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내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한국경제신문 환경 컨센서스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HTS 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신용평가정보사에서 내주는 것들이 있고 HTS 상에서 보면은 증권사 쪽에서 매수 의견을 전체적으로 내놓은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는 게 조금 불편하시고 힘들어요. 예, 보시면 여기 환경 컨센서스에 보시면은 전체 기업하고 산업하고 시장하고 파생 경제 상향 하향 기업 정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쪽에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산업란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산업란을 찍어서 보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에너지, 철강, 은행, 반도체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증권사에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반도체를 한번 꼭 집어서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이거는 지금 메리츠증권 쪽에서 분석을 해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쭉 뭐 나와 있어요. 삼성전자 나와 있고, SK 하이닉스 나와 있고, LG 디스플레이, LG전자, SFA, 원익 IP에서 삼성전기, 삼성에스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컨센서스를 보면은 지금 여기에 삼성전자는 그냥 이렇게 플랫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작년도 말에 떨어졌다가 조금씩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뭐 쭉 돼가지고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LG 이노텍이 되겠습니다. 이 LG 이노텍은 증권사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보면은 목표가를 작년도 말부터 해서 표는 잘 안 나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표는 잘 안 나지만은 확대해서 보시면 조금씩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삼성전기도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플랫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증권사 쪽에서도 이런 업황이나 이런 쪽을 좀 좋게 보고 있구나. 좋게 보고 있는데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10만 원 해놔놓고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인데 계속 매수 의견만 나온 거 있고, 어떤 데 10만 원, 10만 5천 원, 11만 원 이렇게 올리면서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올리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LG노텍 주가를 보면 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착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저쪽에서부터 실적이라든지 뭐 애플발 수혜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목표가를 올려줍니다. 올리면서 매수세들이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업분석란에서 업황을 보시면서 그 업황에서 해당 종목들이 쭉 나오면은 종목 컨센서스가 나오면 거기에서 계속 매수 의견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요것들을 잡아내도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또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세 테마하고 수급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분석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 상승하는 종목 100개 정도 계속해서 아마 강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겁니다.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어떤 게 물론 뭐 빠진 거는 그렇게 조금 뭐 집중해서 보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올라가는 섹터는 내가 투자를 해서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그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시장이 이렇게 우상향을 해서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러면 시장 자체가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거의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현선물 같이 선물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현물 쪽에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시장을 올린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수급을 분석해서 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시장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횡보나 약세를 보일 때는 사실 기관 외국인들은 거의 팔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걸 봐야 되겠습니까? 횡보할 때는 테마.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거나 내지는 테마가 강세를 보이니까 이 테마 중심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걸 하실 때 대표주나 주도주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테마도 대표주, 주도주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대표주, 주도주 중심으로 보셔야 되냐면은 대표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치고 올라가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좀 힘들죠. 오우,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들어오는 종목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걸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대표주가 올라가다 떨어지면은 주변주 같은 경우는 거의 더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꼭 대표주,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분석 공략을 하셔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고, 만약에 어떤 테마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땅 터졌다. 뭐 안 터지면 좋겠지만 터졌습니다. 예, 터지면서 이게 하루쯤에 끝날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해서 첫날 딱 터지면서 양복이 딱 나오면서 매수애들이 붙으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때는 강세 판단을 신속하게 하시고 초기에 약간 무리수를 두시더라도 초기에는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약간 왔다 갔다 눌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무리하시더라도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이면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한번 넘어가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테마 점검인데 사실상 이제 증권사 쪽에서 제공하는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료, 아프리카 돼지, 구제역, 광우, DMZ, 평화공원, 조림산업, 4대강 보건, 수작. 요게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료주들이 상당히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증권사에서 제공을 잘 해주는 것도 있지만 잘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관심 종목란에다가 그래서 어떤 섹터, 제일 선도주부터 해서 그다음 후발주까지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골든아이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HTS 증권사 쪽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당일 강세 테마 이런 것들은 점검을 매일매일 하셔야 되겠죠. 매일매일 하시고 그 안에 이제 보니까 1등주가 한일사료, 현대사료, 미래생명자원, 선진, 대주산업, 팜스토리, 우성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왜 올라갔는지 이제 봐야 되겠죠. 상태를 보고 이 종목의 이 테마가 강세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눌림목을 여러분들이 공략해서 들어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테마는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에 여러분들 살을 좀 보태가지고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수급 확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상승할 때는 외국인 기관의 매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셔야 되고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테마의 강도 어떤 테마가 강하고 뭐 기관 외국인이 매수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한일사료나 현대사료나 그 다음에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신기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뭐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매수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보다 현재 이 테마가 지금 시장의 중심이다 아니다 이거를 먼저 판단하시고 행보약세장에는 부수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강세장이 나올 때보다 행보약세장일 때 종가매매 패턴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테마주를 공략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더 잘 맞을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는 외국인 기관 수급을 확인한다. 외국인 수급만 따로 확인하고 기관 수급만 따로 확인 필요 없죠. 요게 이제 증권사 HTS에서 공통적으로 거의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개인을 찍으시고요. 개인을 찍으시고 매수, 매도 이렇게 나오면은 개인 순매도 종목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 순매수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LG노텍, LNF, SK이노베이션, 이마트, SKC, 뭐 안넷, S오일, 에코프로, 롯데 렌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외국인 개인 순매도 종목 이것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순매수한 거는 사실 뭐 필요 없고 개인 투자자 순매도 종목들만 분석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를 한번 수급에서는 찾아보시는 게 좋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LG노텍을 찍었을 때 적어도 이제 다음날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평균 매수가가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 쭉 증권사 HTS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평균가 분석이라든지 요거는 뭐 특정 증권사라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여러분들 HTS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평균 매수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LNF를 내가 공략을 하고 싶다. 에코프로 내지는 LG노텍을 공략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평균 매수가, 기관 평균 매수가, 평균 매수가가 나와요. 그거를 미리 안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눌림목을 보면서 매수 진입을 하면 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확인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될 때는 절대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오늘 하루 들어왔으니까 매수가 확실하게 들어왔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빈번하게 매수 매도가 나올 때는 그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매수가 연속되고 있으나 당일 기준 매수량이 최근 5거래일 매수보다 한 2배 이상 증가하는 순매수, 순매도일 때는 클라이맥스에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요거 이제 좀 설명을 자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벤트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그 화면 하단에 보시면 강의 자료 신청란이 있을 겁니다. 강의 자료를 신청을 하시면 다음 주 유망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샵 8338번으로 이동건 샵 8338번 해서 이동건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쭉 강의하고 있는 내용 자료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무료로 여러분들이 또 종목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클라이맥스 판단인데요.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제 이 클라이맥스 판단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강의를 하냐 하면은 여기에 CD 거래가 있어요. CD 거래는 뭐냐면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매수자가 이제 자산운용사에 주문을 요청을 합니다. 자, 내가 오늘 삼성전자를 100만 주를 사고 싶은데 100만 주를 최대한 조심해서 좋은 가격대 안전하게 사주세요. 그러면 주문받은 그 자산운용사 쪽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만 주 왔어요? 저 돈 많은 분들인데 그 100만 주 덜컥 그냥 아침 시작까지 100만 주 탁 매수하는 건 아니죠. 그래 다음에 또 내가 잘해줘야 이분들 또 주문을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럼 100만 주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쪼개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며칠간에 사주세요, 하루 만에 다 사주세요 이런 주문 요청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주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1, 2, 3, 4 조심스럽게 내다가 막판에 되면 어떤 경향들이 나오냐면은 100만 주인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한 70만 주 정도까지는 뭐 계속 나눠서 샀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장 상황이나 주가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지금 이제 다 사야 돼요. 이럴 때 막 무더기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대체적으로 다음날 되면 거래가 소강이 나거나 소강 상태이거나 물량을 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경험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점진적으로 이렇게 사다가 한 5거래일 평균 대비해서 2배 이상 갑자기 급증하는 주문이 나오면은 매수 클라이막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 클라이막스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매수를 그 뒤에 동참하시면 안 되겠죠. 매수 클라이막스는 안 됩니다. 매수를 하고 있을 때 여기서 확인하고 어느 정도 들어가면 한 2, 3일 연속에 샀다라고 하면은 사면 되는데 갑자기 점진적으로 사다가 한 2배 이상 많이 산 그날이나 그 다음날 동참하는 것은 실패가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삼성 SDI 2021년도 11월 4일 이렇게 해서 보시면 삼성 SDI가 여기에서 뭐 그 뒤에도 좀 샀는데요. 보시면은 9만 주, 3만 주, 2만 8천 주, 6만 주, 4만 주, 3만 8천 주 사다가 이날 13만 주를 11월 4일 날 샀습니다. 그 뒤에 조금 사기는 샀지만 이 뒤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매도입니다. 매도를 했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들어가다가 여기 13만 주를 샀어요. 13만 주를 사고 그 뒤에 조금 사긴 샀지만은 그 13만 주 산 물량들을 넘기지를 못한 거예요. 넘기지를 못하니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쭉 빠져버립니다. 요게 이제 매수 클라이막스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쭉쭉 사고 있다가 갑자기 막 많이 샀어요. 여기까지 많이 샀습니다. 요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이때는 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첫 시간, 둘째 시간에 강의했던 장대 양복 있죠. 캔들의 장대 양복이나 거래량 장대 양복이나 같이 보시면 돼요. 이때는 단기적으로 조정이나 눌림을 보시고 그 이후에 후속 매기나 흐름들,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매도 클라이막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이제 점진적으로 매도를 쭉쭉쭉쭉쭉 해 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막 폭탄을 내리붓습니다. 폭탄을 내리부으면서 매도량이 2배 이상 증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클라이막스 나왔다.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왔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매도가 소강면을 가고 이제 매도량이 줄어들면은 다시 이제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누가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를 엿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D 거래의 특징이 그래요. 특징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가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 매도하다가 일정 수는 그냥 쏟아 부어버리고 마무리 지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도량이 떨어지니까 없으니까 주가 자체가 올라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수 클라이막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조금 지양해야 되고 매도 클라이막스에서는 매수 기회를 엿본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바닥권에서 이게 색깔이 지금 이러니까 음봉 양봉이 그랬는데 바닥권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투매 음봉이 이 투매 음봉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업종이나 종목들을 하실 때 그냥 외국인이 매수했으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야. 기관이 매수했으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또 안 됩니다. 여기에서 주인이 누군지, 매매의 주체가 누군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인지 기관과 외국인의 싸움인지 또 기관과 개인의 싸움인지 이 수급의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매에 있어서. 그 수급의 주체 싸움에서 그 수급의 주체가 포인트가 달라지면 이제 반전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외국인 개인 삼성전자 참 이게 뭐 동학 개미 운동하면서 2020년도부터 특히 2021년도에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여기 보시면은 빨강 선은 이게 외국인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파란 거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는 전부 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거의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매도하고 올라오면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모아왔다가 갑자기 여기에 보시면은 2021년도 9만 5, 6천 원대 찍을 때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량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량은 늘어나기 시작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외국인이고 이게 개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수급의 주체는 삼성전자는 무조건 외국인이다. 요게 이제 벌어지면서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면은 삼성전자가 저점을 잡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 이게 내가 종목을 봤을 때 저게 주인이 누구야? 그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외국인들이 매도를 줄이고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팔기 시작했죠. 팔면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외국인 개인의 싸움 종목, 삼성전자도 외국인 개인의 싸움 종목. 그럼 그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LG화학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외국인들이 보통 사면은 다 주가가 올라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사는 종목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어요. 팔았고 까만 선이 기관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적고 사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샀어요. 샀는데 주가는 이렇게 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기관 투자자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업종이나 종목들을 보실 때 누가 주인인지 이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중장기로 보시거나 종가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판단을 하시면서 빨리빨리 잡아내셔야 된다는 점.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캔들 분석을 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평선 공략할 때 중요한 부분들만 좀 몇 가지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5일선, 21선, 60일선이 뭐 기본적인 선이니까 나머지 이동평균선도 같이 접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기준 공략 이동평균선이 하향하고 있을 때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차상위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작으면 좋다. 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5일선을 공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일선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 5일선에서 공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21선을 공략을 하는데 21선이 하락하면 안 된다. 적어도 21선이 이렇게 적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야 된다는 올라가고 61선도 마찬가지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 61선에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내용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공략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요걸 한번 자 요렇게 요게 5일선이고요. 요게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5일선을 공략을 했는데 요게 21선하고 이격이 요 정도 벌어져 있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고 이렇게 좀 이격도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좀 유리하냐라는 말은 물론 5일선하고 21선이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으면 급등하는 종목이 되겠죠. 급등하는 종목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이탈을 하고 내려갈 때는 20선까지 빠지는 속도가 가파를 수 있고 지지선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거는 21선하고 5일선하고 이게 붙어 있는 경우가 단기적으로 공략할 때는 좋은 경우들이 많다. 네, 좋은 경우들이 많다. 요거는 이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5일 이동선 공략인데 대차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5일선을 공략할 때는 5일 이동평균선 요거는 지금 이동근의 승부주 시간에서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명을 지금 지워가지고 아마 JIP엔터가 아닌가 싶어요. 예, 한 18% 정도 올라갔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략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빨간 게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 되겠는데 보시면은 5일선이 이렇게 하강하고 있을 때는 공략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강을 젓고 올라가는 시점 요 눌림목이 되겠죠. 요 눌림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차상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여기가 20선이고 여기가 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요 이격이 상당히 작죠. 설령 여러분들이 이제 5일선에서 공략을 했는데 5일선에서 약간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하면은 그 다음에 차상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니까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점이 형성이 돼요. 이 형성이 되니까 조정이 작을 수가 있겠죠. 작고 그 다음에 다시 전열 정비를 하면은 다시 올라올 수가 있겠죠. 요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여기 이제 붙어 있는 시점에서 양복이 밀집이 돼 있죠. 그러니까 5일선 라인에서 공략하는 게 정확한 포인트가 맞다. 그러니까 20선하고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5일 이동평균선에서 정확하게 5일선에서 할래라는 것보다 4일 이동평균선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4일 이동평균선은 다음 날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공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4일 이동평균선을 넣어보시고요. 요 4일 이동평균선에서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5일 이동평균선이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공략을 하시면 또 좋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5일선, 21선, 60일선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그죠? 여기에서 붙어 있으면서 여기에서 양봉이 나왔는데 요 양봉이 이 세계 이동평균선을 전체적으로 돌파해서 갑니다. 그 돌파해서 가니까 상당히 이제 강력한 어떤 에너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살짝 뭐 두 눈 감고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쭉 이게 대봉 LS입니다. 대봉 LS. 종목명은 나와 있지 않는데 대봉 LS입니다.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생기면서 동시에 5일선,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오니까 왔다가 그대로 급등하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5, 20, 60일 동시 돌파, 양봉 발생 시 추가 상승이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아까 이제 차상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파란 게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선의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는 차상 이동평균선인 60선이 분명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6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을 하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우상향을 하니까 여기에서 매수가 되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정확하게 나와줬을 때 그때 차상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이 눌림목을 매수한다. 20일 이동평균선을 매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 5일 이동평균선은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단계의 이동평균선 공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은 어떻습니까? 바닥을 잡고 이제 상승기조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기조에 진입했으니까 중기출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을 쭉 보시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파란선 60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구간의 21선이 60선에 닿을 때마다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살짝 꺾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꺾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닿는다고 해서 시세가 나느냐? 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주가가 고점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60선 라인 자체가 꺾이기 때문에 거기서 눌림목을 매수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접근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차상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요 눌림목을 공략한다. 간단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 종목은 KEC가 되겠습니다. KEC. 요거는 10월 22일 이동근 선구주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한 64% 정도 올라갔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차상위 60일 이동평균선의 차상위 이동평균선은 120선이 되겠죠. 120선은 여기에 보라색 선으로 나와 있는 게 120선이 되겠습니다. 이 120선이 여기서도 미약하지만은 내려오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꺾여서 살짝 플랫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매수천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모아지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패턴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칭삼각형 패턴에서 여기가 포인트다.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고 다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 보시면 120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을 때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오니까 다시 여기서 치고 다시 급등이 나옵니다. 요절 복통할 종목이죠. 사실은 쳐다보고 있으면. 요절 복통할 종목이지만은 아무튼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60선 라인이 꺾어져서 나왔지만은 결국 이제 추세적으로 어떻습니까? 약간 탄성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60선하고 그 다음에 60선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60선까지 급락이 나왔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폭락이 날 때 아까 이제 20선하고 5일선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조금 올라갔다 조금 이렇게 조정받고 눌리고 뭐 애교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60선까지 빠지는 것은 상승 과정에서 급하게 빠졌을 때요. 급하게 빠지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패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20일 이동평균선이 무조건 우상향하고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0선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 보시면은 딱 두 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격이 좁으니까 추가적으로 빠지던 지지선이 형성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60선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서 꺾어지니까 공략해서 뭐 나오지만은 꺾어지는 상태에서는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올라갔다가 꺾어지니까 다시 찍고 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동성 방향이 올라갈 때는 꺾어져서 여기서 지지받고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올라오는데 여기서 120선 라인이 꺾어진 상태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진다. 떨어져 버리더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동성 방향은 무조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하향할 때는 공략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점. 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세업종을 분석하라.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황, 철강 주면은 철강의 어떤 이유, 그 다음에 현재 철강 산업의 위치,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분석을 할 때 클라이막스,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매수가 끝났다. 매도하고 있는 중이다. 매도가 끝났다.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건사 리포트에서 목표가의 동향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를 낮추고 있다. 목표가가 플랫이다. 목표가를 올리고 있다. 올리고 있는 거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정건사 리포트가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동선을 공략할 때 차상위 이동평균선은 항상 횡보 이상 상향이어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이벤트 안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 자료를 신청하시면 다음 주 유망 종목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샵 8338 이동건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한테 종목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은 제가 단기 종목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될 만한 종목들, 저점권에 있거나 조금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좀 보내드릴 테니까 또 무료 이벤트니까 많이들 신청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